예. 2023년 5월 1일 오늘은 월요일이고 근로자의 날입니다. 예. 제가 오늘 뉴스에 보니까 한림대학교에서 노동자가 분신을 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일이 있었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지배하고 억압하고 폭력적이고 착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노동자들이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것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게 되면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의 역사도 조선사의 역사도 이러한 위정자들의 억압과 착취의 지배와 억압으로 점철되었던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의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조선의 시대에서 부여 시대에서 다시 원사만 그 다음에 삼국을 거쳐서 오면서 우리는 착취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 착취로 인해서 이 땅에는 송곳 하나 꽂을 수 없는 그런 민중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억압에 시달렸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농공상이라 해서 철저한 그 카스트 제도와 같은 그런 계급 사회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공화정을 하고도 해방 이후에 지금 현재 7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차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박근혜 탄핵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민주공화정으로서 매우 인간다운 사람이 사는 사회에 사람이 먼저다 라는 그런 캐치 플레이어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채 다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전제 왕권 국가로 돌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억압과 착취, 폭력을 행사했던 인조반정 이후에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가 남긴 조선 역사의 적폐 289년 동안 역사와 일제시대 때 이완용과 을사오적, 이완용과 을사오적 그들의 나라가 남긴 조선 역사의 적폐, 그 다음에 현대사에 들어와서 이낙연과 그들의 나라가 남긴 대한민국 역사의 적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1, 2, 3, 4강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그 한국사의 어떠한 역사적인 과정을 우리가 거쳐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지시하고 명령하고 폭력적이고 억압하고 착취해온 그러한 위정자들의 세계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의 고대사, 그 다음에 우리 태고사의 상고사의 우리의 찬란했던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분권화되고 자율적이며 네트워크화되는, 그리고 열정이 넘치고 책임감이 있고 균형감이 있는 이런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역사를 연구하고 또 세계사를 공부하고 문화사를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저도 한국문명학술원을 만들어서 우리 연구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문명의 적장자요 장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적었던, 앞전에도 강의했지만 적었던 내용을 읽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문명의 위대한 점은 우리의 말과 글이 세계 언어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이다. 동북아에서 요하 문명, 홍산 문명이 황하 문명, 중국 문명보다 앞서는 것은 상고사를 공부해보면 당연히 확인할 수가 있다. 왜냐? 우리의 조상들은 원래 서해 대평원 황해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상고사의 시작은 74,142년 72,142년에 시작된다. 맨 먼저 출발은 순다 대륙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북방으로 진출하여 천축 대륙에서 꽃피었다. 그 시기가 무려 25,000년 전이다. 무려 25,000년 전이다. 그 전에 인류는 흩어져 살았다. 특히 서해 대평원에 가장 오랫동안 거주하였다. 이유는 여기가 수렵 채집, 자연 농법이 가장 용이했기 때문이다. 유럽 땅은 25,000년 전에 처음 인류가 진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문명이란 있을 수가 없고 대부분은 서해 대평원에서 건너간 것이다. 물론 서해 대평원은 순다 대륙에서 올라온 것이다. 순다 대륙은 아프리카에서 건너왔다. 인류의 시원은 아프리카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인류 문명의 출발이자 시원임을 잊으면 안 된다. 내가 공부하기로는 아프리카에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15만 년 전에 동북아와 모든 대륙에 진출하였다고 보여진다. 이들이
생존하여 순다대륙 문명인과 결합하였다고 보여진다. 그 근거는 일본 열도에도 15만 년 전 인류 거주 흔적이 보이기 때문이다. 일명 남방 말레이, 대만, 오세아니아, 필리핀 원주민들과 같은 조목이 살았기 때문이다. 이들이 해체되는 시기가 학술적으로 북방 야오이인들이 일본에 도래하면서이다. 일본의 북방 야오이 일본인들이 일본에 진출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400년 전이죠. 2300년 400년 전입니다. 예. 자, 일명 도래인이라는 거 하는데, 이들은 우리의 고조선의 부여족의 후손들이다. 부여족의 후손들이다. 일명 예족이라 그러죠. 일명 예를 왜라고 부르죠. 예. 예, 일명 예족. 예, 일명 예이다. 동예, 옥저, 낭랑, 신라, 가야, 백제, 제주, 모두 이들이 의해 장악된 것이다.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이 서해 대평원을 통해 연해주, 바이칼, 마고성, 천산에 들어간 북방 천축인들이다. 이들은 남시베리아 바이칼에 걸쳐 있는 최대 빙하기 비령기를 통해 마고성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이 시기가 밝혀진 시기로는 지금으로부터 1만 7천년 전이다. 이들의 원고향은 바이칼에서 연해주, 연해주에서 서해대평원, 서해대평원에서 순다대륙, 순다대륙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다. 우리의 북방 문화권의 유전자가 서구인이라 생각했지만 유전자 분석으로 동북아의 유전자임이 밝혀내었다. 동북아의 유전자가 바로 여진, 말갈, 조선인 것이다. 그래서 동북아가 바로 호, 주호, 선비가 다 이들이다. 예, 그래서 이 호라는 것은 바로 서해대평원에서 출발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호, 주호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서해대평원 청구지역 서해대평원에서 출발했다 보여진다 이거죠. 예. 자, 이들이 서쪽에서 건너온 청동기를 받아들이면서 제국의 길을 닦았다. 전제 완권 국가가 들어선 것이다. 이 시기가 약 4, 5천 년 된다 이거죠. 지금으로부터 6, 7천 년 된다 이거죠. 예. 이때
인간의 사망이 모두 동의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25,000년 전에 바이칼에서 마고성을 거쳐 서구에 도착한 인류가 다시 청동기를 들고 동쪽으로 이동해 온 것이다. 이들이 바로 흉노 계열이다. 인류적으로 아리안이다. 인종적으로 아리안은 게르만이다. 이들이 스키타이다. 이들과의 혼혈이 바로 통칭 선비이다. 이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북방 아버지 유전자라 말하는 천추 한인들이다. 이때부터 우리의 북방 천추 한인 시대가 전개되었다. 환국이 열린 것이다. 환국이 열린 것이다. 동서 이말리, 남북 오말리가 이때이다. 환국 시대의 시작이다. 이를 우리는 환국 문명이라 한다. 예, 이처럼 우리의 이 환국 문명은 74,142년 되는데요. 그 74,142년이 되는 이유는 상고사의 새발견을 쓰신 율곤 이중재 선생님께서 상온갑자년에 BC 8972년에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2023년을 더하게 되면 1960년이 되고 1960년에다가 환단고기의 삼성기 하편에 원중동 선생님이 적어 놓았던 63,182년을 더하게 되면 74,142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고사는 바로 74,142년이 되고 그 74,142년 전을 우리가 태고사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태고사는 바로 7만 년 전에서 3만 년을 더하면 10만 년 전인데 우리는 호모사피엔스가 10만 년 전에 우리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인간이 자연과 결별하게 되었고 자연과 결별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신의 존재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이 있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그 인류에서 유일무이한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보살사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보살사상을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보살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갖게 한 것은 인간이 바로 언어적 사고를 우연히 가능하게 되는 자연 진화의 결과이다. 이것이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독서지의 성현이 우리의 환국 문명의 근본이다. 초월적 인간의 한계, 초자연적인 인간의 한계는 자연 진화가 인간에 미치는 확률이다. 누군가가 정밀한 설계라고 말하는 방식은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 양태이다. 너무나 손쉽게 선택한 확률로 스스로 신임을 포기한 것이다. 그렇기에 존엄하고 그렇기에 자유롭다.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중앙 집권하면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복종하며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를 벗어나야 할 때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시기가 지금 현재 2023년 21세기에 들어와서 2023년이 지났는데요. 이 시기가 바로 그동안의 수천 년 동안의 중앙 집권화하면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복종하며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에서 벗어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주공화정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한국의 민주화를 견인하고 한국의 민주화를 견인해서 세계 민주화에 내다파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 한국인이 해야 할 일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한국인이 해야 할 그러한 체계적 확립된 사상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이것이. 그것이 바로 최동석 박사님이 강의하고 계시는 인사조직연구소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우리는 독일과 스위스의 내각제 모델을 정치 모델로 해서 이걸 스칸디나비아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스칸디나비아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복종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고 보완하고 상생하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네트워크하고 분권하고 자율화해서 우리의 국가를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미국식의 영미식의 정치 모델을 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독일 스위스 모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조성복 선생님이 쓰신 독일 정치 우리에 대한, 조성복 선생님이 쓰신 독일 정치에 대한,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인가, 독일 연방 정치와 지방자치,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는가,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는가. 우리 사회, 독일 사회 우리에 대한 이런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그 최동석 박사님은 하나의 사상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유시민도 독일에서 공부하였지만 여기에는 부합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유시민 선생은 지식 소멸상으로서 돋보이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조성복 교수님의 책이 이를 더욱더 보완할 것이다,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를 고도화하는 것이 나의 의무다 이거죠. 이것을 더욱더 고도화하는 것이 나의 의무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사와 더불어서 보살사상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책은 바로 인간의 언어적 사고를 대변하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이는 물고기에서 미주신경이 나와 아가미신경을 거쳐 배 쪽에 진출하여 인간의 성대에 미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고 그 기억으로 전두엽을 만들고 드디어 자연과 결별하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 있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신이 된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것이 인류의 문명을 견인한 것이다. 어제까지는 창조적인 신은 죽었다. 어제까지의 창조적인 신은 죽었다. 이제부터 진화적인 신이 되었다. 자연 진화는 우연히 확률적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자연과학 세상의 지평을 넓히고 태고사를 재발견함으로써 우리의 한국명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다.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제가 확인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142년 1960년 2023년 5월 1일 월요일 한국민 학술은 꼴짱 김태솔입니다. 감사합니다.